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강의 구성 잠깐 설명드리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강의, 이론 위주의 기본 강의 진행될 거고요. 그 이후에 핵심 요약,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강의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 위에서 배운 기본 강의와 핵심 요약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집중해 주실 게 강의 듣는 것도 좋지만 강의 중간중간 암기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강의 끝난 다음에 다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많이 읽을수록 머리에 남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다독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 요약은 강의 시작되면은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압축해서 강의 드릴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서브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보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전에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해설 강의 같이 들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미리 예습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오늘은 첫 강, 제1장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겠습니다. 1장, 자동차 사고의 책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법률상 책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고로 낸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교재에 보시면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민사상 책임,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형사상 책임까지 총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부터 저희 보겠습니다. 자, 민사상 책임 교재에 보실게요. 1번, 불법행위 책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각각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공작물인 자동차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 사용자는 각각 불법행위 책임과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그거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민법에 근거한 책임을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무엇이냐? 유상운송 계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택시라던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내 승객이 다치게 되면, 사상하게 되면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와 그 사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택시 회사라던가 버스 회사 그 고용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의무인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계약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채무불이행 책임은 저희 자동차 보험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들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3번 중요합니다. 별표 쳐두시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개 쳐주셔도 돼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책임 제3조입니다. 제3조 자배법 제3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요거는 읽고 판서로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저희는 이것을 운행자라고 부릅니다. 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하고 두 가지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승객인 자가 다쳤을 때와 승객이 아닌 자가 다쳤을 때로 구분되어 있는데 2번을 보면 승객인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위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승객인 경우에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피해자나 다른 사람 제3자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그 사고에서 내가 아닌 운행자가 아닌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끊고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이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면제시켜주는 조항이 두 가지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뒤에 달려 있습니다. 자, 1번은 승객이 아닌 자 2번은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인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승객이 아닌 경우는 또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1번, 운행하는 자, 자신이나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의를 기울였을 때,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과실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기능에 문제가 없었을 때 총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승객이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부상하게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다 책임을 지우겠다, 폭넓게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제정되어 있는 게 자동차 손해배상법, 즉 자배법 제3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구문이라서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사상 책임 이후에는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민사상으로 물어내거나 배상하는 것 외에도 저희 보시면 범칙금이나 벌점 또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의 행정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형법에 근거해서 책임을 지우고 벌을 부과하게 되는데 형법 보시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사상하게 한 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형법상에서는 과실치상죄만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경우에는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저희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보시면 특정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형량과 달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한 형법 외에 가중처벌되는 항목들이 총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기만 하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주한 경우 가중되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3번 위험운전 치사상의 가중처벌.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요거는 저희 뉴스에도 많이 나온 민식이법 제정되면서 같이 제정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목적을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제정 목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되 특례를 정해서 국민의 빠른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고 낸 사람과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 어떻게 특례를 명시하고 있는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상죄의 특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그런 차가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 저희 뒤에 배우겠지만 보상한도가 없는 보험은 대인보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한도가 없는 대인보험 2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위에서 본 과실치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치사는 읽어보시면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해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치상이 아닌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위에서 말한 대인2 보상한도가 없는 대인배상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 하면은 형사처벌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처벌 특례의 제외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외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 여기 외에는 밑줄 쳐주시고요. 다음의 경우 빼고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이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망사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뺑소니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도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망 안 갔어도 음주 측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도 뺑소니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뺑소니 사고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행해야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준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이 뒤에 조항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사람을 치고 혹은 차를 치고 도망갔을 때 그 사람이 부상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주하더라도 이런 처벌특례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12대 중대사고라고 기역부터 티읕까지 정의해놨습니다. 12대 중대사고는 약술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외워두는 걸로 하고 별표 한번 치고 자,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역.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 위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신호 및 지시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사고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앞지르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원래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에서 우측 차선으로 들어가셔야 정당한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음,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화물 고정장치 위반, 이렇게 총 12개를 중대사고로 정의해서 위에서 말한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그리고 밑에 12대 중대사고까지 합쳐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항목들이 요 14가지 항목이었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보험 가입 등의 처벌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4항의 특례 제외 사고, 위에서 말한 14가지 사고, 그리고 14가지 사고 및 중상해 사고가 어떤 것이냐면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죽진 않았지만 거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는 중상해 사고라고 교통사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끔 어디 골절되셨다고 하시면서 아, 나 중상해 입었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중상해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난치 또는 불구의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중상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위에서 말한 14가지 항목과 지금 말씀드린 중상해 항목을 합쳐서 15개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상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보상 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6번 우선지급금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에 관한 통상비용 전액, 치료하실 때 소모되는 통상비용 전액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위자료 전액, 그리고 휴업 손해액 및 상실 수익액의 50% 해당액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두었는데 일단 우선지급금 제도는 지금은 제도로 보지 마시고 이후에 같이 다뤄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만 두시고 자, 그 다음은 2절 넘어가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무엇인지 의의 보겠습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이거는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줄 긋고 외워두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그리고 위법행위로 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법에 민법 750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요건을 총 5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 5가지 구분된 것이 위에 있는 법조항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 1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성,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요. 손해의 발생,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또 마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5번째, 이거는 법조항에 쓰여 있진 않지만 책임 능력을 성립 요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은 총 이렇게 5가지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성립 요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는 다음 강의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자,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공부를 하실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공부를 하실 때 보통 공부하는 방법은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암기. 그리고 2번째는 개념 이해.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자동차 보험이란 과목을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스타일은 너무 달라가지고 나는 암기가 좋아, 나는 깜지 쓰면서 공책 10권 쓰면서 외울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깜지 쓰고 그런 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책 많이 보고 강의 많이 들어서 이해할 거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교재에서 밑줄 치라고 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암기가 꼭 동반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와 이해를 굳이 칠판에 쓰면서까지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저희 시험장 가가지고 빈 용지에다가 그 시험 답안을 적어내려면 필수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암기를 하시고 이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를 그냥 무작정 무슨 단어 하나마다, 법조항 하나마다 달달달 외워야 되냐? 예를 들어서 민법 750조 하면은 그 뒤로 쭉 나오게 외워야 되냐? 맞습니다. 중요한 건 민법, 자배법 3조 이런 항상 쓰이는 것들은 저희 시험 답지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암기하실 부분들이 단어의 정의, 고의나 과실 이런 거 계속 나오는 단어의 정의 같은 것들 외워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공부법이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집중하셔가지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암기하세요 했던 부분만큼은 꼭 암기하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과목, 이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1강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시험지에 1강치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고 그 암기한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녹여서 답지에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쓸 것도 아닌데 왜 외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셔야 한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꼭 하시고, 그리고 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자. 자,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성립 요건부터 다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